이제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완장 토크입니다. 완장 차고 제대로 정치 토크 해보는 시간인데요. 정치권의 장 그리고 완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짱이에요. 완입니다. 안 보이시죠? 다시. 완 짱이에요. 완입니다. 원래라면 완이에요, 장이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요. 네.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두 분의 케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장 토크 시작합니다. 완장. 야, 두 분의 이 케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게 두 분이 똑같은 말말말을 골라오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심지어 동시에 물을 드시고 계시는 모습조차도. 우리가 사전에 짰어요. 통화해가지고. 그러세요? 대구 하자고. 아하. 대구만 해요 그냥. 예, 대구만 할까요? 네. 그러기에는 네. 저희의 세계관이 확장된 또 정치권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있어요?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저희 나는 솔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완장 토크까지 온 코너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우리 따라했어. 네, 나는 솔로라는 컨셉의 SNL을 그러니까요. 나왔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저거. 예. 재밌었어요. 심지어 이름을 영식으로 골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철이 보기에는 영식 캐릭터 어떻습니까? 뭐 훤칠하네요. 곧 또 인터뷰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니, 좋은 했어요. 스윗한 말씀을? 근데 훤칠하다는 걸 훤칠하다고 해야지. 뭐.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내용은 이제 조국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자꾸 조국 나랑 어디 가자 막 이러면서. 근데 조국으로 분장한 분은 나는 같이 안 가야겠다. 그래서 그걸 티격태격 싸우는 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냥 저는 그런 거는 그냥 예능, 유머로 봐야지. 거기다가 정치인 함의가 있고 뭐 그렇게 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은 다큐로 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근데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만약 했다면 실패죠. 왜냐하면 SNL은 예능인데 아하. 예능에다 다큐를 넣으면은 그거는 이제 심각한 거죠. 네, 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느낀 거는 하나예요. 부산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저걸 보면 부산이라는 결론이 그렇죠. 보인다. 저거 찍을 때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저 때는 부산 나가고 싶어. 지난주에 찍은 것 같은데. 예. 갑작스럽게 찍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 재밌게 봤어요. 네. 하지만 근데- 부산 나가고 싶은 마음이 느껴진다. 근데 이제 자꾸 저런 예능 프로그램만 나가는 게 또 도움이 될까 그런 네.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러니까 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나가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결론은 SNL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4월 30일에는 결정하겠죠. 뭐 4월 30일까지. 그때가 이제 후보 사퇴 의원들이 시한, 사퇴해야 재보궐선거가 6월달에 열리니까 그때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더 어디를 나가냐. 왜냐하면 저희가 없으면 또 우리 아이템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정 안 하는 게 괜찮아요. 그냥. 출마하면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러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아유, 이제 우리 명당에서 뉴스 무당으로 건다고 계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말말 바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출연료 때문에 봤다고 그러고. 아니 저는 그런 거는 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표현들의 수위가 적절하냐.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예능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표현 수위, 그거보다도 높은 수위도 네. 어느 정권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누구 그 후에 수위요? 누가 얘기한 예를 들면 수위요? 이재명을 얘기한 수위나 뭐 이런 것들에 조국 대표의 수위는 괜찮습니까? 그럼 F로 시작되는 걸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여야 예능으로? 상관없이 예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케이. 예, 그 지점의 지적들을 근데 그거를 예능으로 끝내려면 더 설명하지 말아야 돼요. 맞아. 예. 설명하면 안 돼. 예, 더 설명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굳이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붙는 질문들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자기 딸 의혹 관련 보도했던 언론사들 다 고소해놓고 고발해놓고 끝까지 찾아가놓고 네. 저희도 이제 혹시 한겨레인가요? 한겨레와 MBC인데 근데 뭐 그런 이제 본인의 전력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개그는 개그일 뿐이고 예. 원칙은 일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따끔한 한 말씀. 네. 예능을 보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말말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생연분 두 사람의 말이 통했다라고 했는데요. 대구를 꼽아 오셨거든요. 같아요. 아. 요즘에 어느 방송 나가나 대구가 차지하는 아이템의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 네. 야. 그만큼 이제 대구 핫한 이유가 이거는 굳은자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여긴 보수야. 여기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데야. 그냥 관심 안 가져도 돼. 이랬는데 그냥 공천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니 김부겸 정 총리의 등장으로 대구 이번에 민주당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재밌잖아요.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야. 와, 이거는 화끈해. 진짜 이거 광주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고 생각해봐요. 예. 민주당 이거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 화끈하다. 재밌어요. 예. 실제로 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워딩이 너무 화끈해서 깜짝 놀라긴 네. 했어요. XX도 막 지동가 안 나 이런 얘기했다라는 XS 얘기를. 놈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시읒, 비읍, 놈. 놈. 네. 예, 시읒, 비읍. 네. 저희가 방송상 속어를 좀 그러니까 저게- 쓰기가 그래서 저게 그건데. 욕쟁이 김부겸 전 총리. 저한테도 오늘 욕을 했습니다. 뉴스회전에서 방송하고 나오는데 예. 저를 보더니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압수하면서. 하셨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시읒, 비읍 하셨어요? 욕설을 여기서 해야 되나? 공식적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어떤 쇼츠 만들어줘요. 똑같은 욕이에요? 아니요. 딴 욕입니다. 반가워서 그러니까 지금 화끈한 대구 남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옹호하는 거예요? 우호적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전직 총리 지금 후보자가 저한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뉴스 명당 나오시면 바로 항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명당에서 좀 나와주시죠. 그랬더니 휙 들어가더라고. 지금 이래서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욕했어. 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맥락상 욕으로 들리셨어요? 욕이지 그럼. 이게 그 맥락이 중요한데. 맥락이 욕이죠. 예. 개그는 개그일 뿐 대기실 밖에 있는 대기실 밖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방송을 굳이 자기가 욕 먹어요. 지금 내가 욕 먹었는데 내 편 들어줘야지 지금 욕먹는 거야 지금. 그러네요. 나는 솔로가 끝나가지고. 망각해요. 이혼숙녀 캠프 갈 거야? 본부를 망각했네. 네, 뭐. 자, KTM 씨가 지금 당장. 안 됩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출마 저 발언이 선언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저 발언이 뭐냐면 코로나19 때 이제 지원금을 1조 이상 대구에 투입을 했는데 그때 대구가 이제 초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걸렸었잖아요. 그래갖고 대구가 굉장히 뭐 6개월 이상 집에만 있었다 이런 분들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서 시읍 비읍 노마 지동가 안 나.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너무 화가 났다. 너무 그게 자기가 맺혀 있다. 근데 저 얘기를 하는데 뭐 몇 가지가 새로웠는데 일단 우리가 알던 그 김부겸은 아니다. 굉장히 뭐 저기가 약간 분위기가 뭐였냐면 여기 우리 동네 사람들밖에 없죠? 이제 진짜 얘기를 좀 해볼까? 뭐 이런 분위기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의 연설이 뭔가 약간 오피셜한 타입이었다면 이 연설은 우리가 이제 SNS나 이런 데서 화제가 되는 정치인의 연설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런 또 뭔가 그 말맛이 살아있는 좀 박진감 있는 뭐 이런 이제 연설을 쭉 하는 걸 보면서 째려보십니까? 째려본 게 아니야. 어쨌든 뭐 그 좀 짬이 느껴졌다. 뭐 이런 그러게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맥락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를 찍지 말고 대구를 살려달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 한 달여간 대구를 둘러싼 여러 정치 분석 기사들이라든지 대구에 대한 어떤 현장 르포에서 제기되던 지점들을 정확하게 좀 말하자면 긁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30년 넘게 지금 생산성 거의 꼴등의 도시고 청년 순유출 1위 도시다. 대구의 산업이 뭐가 있냐 지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정치를 해서 한 번도 변화를 선택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부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선택해라. 내가 곧 변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대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정당 사상 초유의 1, 2 후보를 컷 오프해버리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거기서 저게 굉장한 좀 임팩트가 있겠다라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등장이었습니다. 예. 그 김한 기자 이야기를 듣고 저도 사실 저게 이제 비속어이다 보니까 보통 방송이나 신문에는 안 나왔던데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까 정말 임팩트 있게 말맛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김부겸 총리가 얘기하면 임팩트가 있고 진정성 있고 뭐 그런 거고 딴 사람이 욕하면은 그거는 욕설이고 그렇습니까? 욕 좋아해요. 욕해줘? 찰지게? 네, 찰지게. 심지어 자기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김부겸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주는 장면은 있는 것 같아요. 김부겸 총리가 되죠. 전 이번에 된다고 봐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 토요일 날 뭐 대구에 내려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맞아 방송도 하시더라고요. 심상치가 않고 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김부겸 총리의 인물 경쟁력이 양자대결 붙여봐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무엇보다 구도가 좋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대구에서도 높아요. 거의 70% 가죠. 끼어들지 마시고. 네, 뭐 도와드린 겁니다. 서브. 김부겸 편 아니야? 네? 김부겸 편이잖아. 아닙니다. 저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알았어요. 네. 장성철 편. 장성철 편이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구도도 좋고 인물 경쟁력도 높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 치를 프레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아니 2개. 점점 느는데요? 미워도 우리. 또 보수의 심장. 남이가. 뿌리를 버리지 마세요.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잊어버렸잖아. 아니 대구 사투리라고 하기에는 약간 버리지 마세요. 이거. 서울 사투리? 네. 나나 버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엄마 네. 나 우리가 그 극카세트 아이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크 발음이 많던데. 수고하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버리지 마세요. 네, 이제 네. 그런 건데 결정적으로 구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이 안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국민의힘이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다 대화 한 20분 정도 만났는데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 만났거든요. 연령대도 다 다르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번에는 김부겸 총리가 나가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하고 이번에는 한번 국민의힘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다 해요. 현장 취재 갔다 오신 이야기잖아요. 네. 대구 갔다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를 버리지 와. 마세요. 우리한테 의리를 계속 지켜주세요. 예.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남이가. 네. 예. 근데 이제 인물, 구도, 정책 예. 이 부분 정책. 그동안 이제 각종 30년 동안의 민원 내가 해결해 줄게. 예산, 핵폭탄 쏟아부을게. 이러면은 그래 우리가 뭐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에 그렇게 뭐 우리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김부겸 총리의 출마 선언문, 네. 그다음에 대구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거에서 빠진 부분에 빠진 단어들, 빠진 문장에 대해서 저는 유익 있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빠졌나요? 그러니까 연설문에는요 집어넣는 것보다 뺀 거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뺐냐면 단어로 보면 이재명, 집권여당, 예. 민주당 예. 이런 얘기 없어요. 아직도 대구에선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은 아니다. 내란, 예. 개혁 이 단어도 없어. 예. 오로지 대구 발전하려면은 국민의힘 버리세요. 그냥 결국에는 내가 나를 찍어주면 대구 발전 이끌어오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혹시 불러올 수 있는 지역 감정이라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단어들을 좀 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연설문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시민의 심정을 콕 집어낸 아주 정확한 그런 포인트를 갖춘 그런 연설문이었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한테 욕을 하고 말이야. 김부겸 총리. 김부겸 의원 나한테 진짜 욕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앞뒤 맥락이 진짜 하나도 없이 그냥 욕한 거예요? 한마디로 야 X야. 처음 시작하는데 그만 좀 조져라. 딱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MBC 뉴스에서 네. 뭐라고 칭찬을 했죠? 막 하다가 한마디 했대요. 한마디 했지. 아니 그러니까 대구 사람 막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본인은 양평 살면서 결국에 또 선거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이득 보려고 그냥 뭐 몇 년에 한 번 내려온 거 그거 어떻게 대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냐. 당신 뭐 국민의힘 욕할 게 없다.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다. 라고 했더니 뒤에 거는 빼먹고 그 얘기만 들으셨나 봐. 저 안지 97년도서부터 알았거든요. 그러시게요. 예. 나보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뉴스명당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휙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화가 납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김부겸 전 총리 만난 썰을 전해주고 계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같이 분노해줘야지 말이야. 어떻게 후보자가 패널 진행자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냐. 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끝이에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담아서 동의하면 안 돼요? 저기는 가만히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원래 남 욕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 한국인 특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혼숙녀 캠프 가야 되겠어요. 자, 두 분의 평안과 안정과 사랑을 기원하면서 그럼 김부겸 전 총리가 가진 경쟁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이제 사실은 또 다른 지금 김부겸 전 총리의 기회 요인은 사실 야당인 것 같거든요.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한 이야기를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방금 주호영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게다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했거든요. 뭔가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있다고 봐요. 어떻게요? 그냥 최고위원의 의결로 그냥 주호영, 이진숙 다 그냥 경선에 포함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첫 번째. 또 하나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가처분 신청에만 목요일 전에는 나올 것 같대요.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인용이 되면
참여를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법원의 결정은 따라야 되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것도 안 받겠다고 말을 했었긴 했는데 이제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기자들이 예. 아니 법원의 결정을 지금 불복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좀 화나서 얘기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법원 결정 어떻게 안 따라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경선에 최소한 주호영 부의장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기각되더라도 예. 나는 무소속 나갈 거야. 걔 사퇴질 하는 거예요. 근데 경선을 해서 지면은 무소속 출마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선에 안 붙여줘가지고 무소속 출마하게 돼.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표가 갈라지잖아요. 예. 그럼 우리 무조건 지겠네? 안 되겠다. 경선 참여시키자. 그런 정무적인 판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주호영 부의장은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3자 구도 가능성은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주호영 기회를 주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기회를 국민의힘은? 줘도 들어가기가 이제 쉽지 않은 정도의 상황은 벌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선택인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이 뭐 가처분 인용이 되든 어쨌든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대구시장에 나갈 거냐 이번에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 사항들을 고려해서 안 나갈 거냐 이 선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좀 원점 같은 얘기인데 그 선택이 남은 거지. 여기서 어떤 이제 말하자면 뭐 프로토콜의 변화를 통해서 주호영을 참여시킨다 이거는 지나간 것 같고 그렇게 해도 효과가 이제 안 날 정도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이미 틀어졌고 근데 이제 거기다 놓고 보면 최근 한 일주의 행보는 무조건 나가는 행보였어요. 무조건 나가는 행보였는데 이거를 가처분 인용되고 그래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어라고 하면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리적 명분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봐 내 말이 맞았잖아. 근데 나는 그래도 그런데 안 나가. 장동혁 체제라서 나 그래도 안 나가? 안 나갈 거야.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리고 나는 이제 대구시장 선거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서 빠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만약에 거기 다시 들어가서 경선을 하고 뭐를 이렇게 한다?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 시점 죄송해요. 사퇴 시점도 저는 그냥 지도부에서 경선에 참여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뭔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 생각을 해봐요. 이제 거의 다 뭐 정리됐다며. 그러면은 경기도랑 서울이랑 부산이랑 경선 끝나고 그냥 사퇴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왜 사퇴했냐고. 대구시장 경선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얘기가 들리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일단은 본인이 빠지면 주호영, 이진숙을 넣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경선으로 묶어놓으면 무소속 출마 못 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결정을 갑작스럽게 장동혁 지도부가 할 가능성도 좀 높지 않냐. 그래서 그 사퇴 시점도 미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느닷없잖아요. 그러게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 시점과 그리고 오늘 또 장동혁 대표가 주호영 부의장 만난 것도 좀 연결돼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 드라마는 지금 풀대본이 없어요. 쪽대본이다. 풀대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니까. 그 사퇴하면서 동시에 광주 전남 나가냐 이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저히 모양새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근데 듣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잖아요. 저 정당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주호영 의원이 여태까지 말했던 게 정치의 도의, 정치의 순리를 말해왔던 거 아닙니까? 뭐 왜 1, 2 후보를 컷오프 시키냐? 이건 당헌 당규에도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공관위의 절차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바로잡아지는 효과를 효과를 하고 그것이 바로잡아지면 근데 곧장 참여할 수 있냐? 이건 또 저는 여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그리고 경선에 나갔다가 사실 이준숙 후보한테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컷오프 되기 전까지는 그런 여론이 더 우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근데 이제 가처분 신청 내고 무소속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주목도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뭐가 맞는 정치적으로 득실을 따지게 되면 저는 뭐 번복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별로 득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왜 득이 없지? 그러니까 질 거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니까 득이 없는 거죠. 이길 수 있잖아요. 주호영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본인이 1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겨서 장동혁 대표 손 닦고 선거유세 다닐 수 있어요? 장동혁 대표? 네.
배제하겠죠. 아니 그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경선을 다시 받아준 건데 장동혁 대표가 저도 부산에 가겠습니다. 대구에도 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박형준 후보는 받는다고 했는데 그 후보들이요 선거 득표에 도움이 안 되면요 칼같이 도망 다녀요. 예. 네, 오지 지금 마세요.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경선에 들어가면 주호영 부의장에 대한 주목도가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김한 기자가 말씀하신 거긴 합니다. 김한 기자님이 말씀하신 양김이 말씀하신 그러한 근거로 저는 오히려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괜찮나요? 이미 지금 어제 1차 토론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건데. 그런 거 지금 따져요? 이미 그런 거 따져요 지금.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요? 오늘 여론조사 봤잖아요. 어제 TBC 여론조사. 야, 내가 나가도 지면은 그럼 나 배치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야, 다행이다. 야, 울고 싶은데 뺨 때려져가지고 오히려 다행이네. 저 국민의힘 상황이 참 진짜 만만치 않고 심상치 않네요.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처음에 그 8대0 조사 나왔을 때 매일신문 조사였나요? 8대0 나왔을 때 그게 이제 그 기계조사. 라고 ARS 조사라고 약간 국민의힘 이거 ARS라 그래? 이거 정치 고관원층만 하는 거야?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8번을 눌러야 돼요. 김부겸이 이기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대구 시민인데 끝까지 듣고 김부겸, 추경호랑 붙으면 김부겸, 누구랑 붙으면 김부겸 이렇게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에 오늘 TBC는 전화 면접 조사예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조사 나오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면접 조사라고 하면 이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전화 면접 조사는 뭡니까? 끝까지 그 얘기를 다 듣고 김부겸을 찍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구에 말하자면 그게 명태균식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표본이 말하자면 신뢰도 오차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물론 그 결과가 100% 투표 결과는 아니겠지만 근데 지금 그거를 그래서 조선일보가 오늘 제목을 뭘로 뽑은 겁니까? 대구가 자판기냐라고 뽑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선일보가 대구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죠. 근데 그만큼 위기는 실제로 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와 함께한 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1등을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여론조사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데 근데 국민의힘이 계속 뭔가 좀 상황 변경을 해서 정상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이혁재 씨 같은 분을 감싸고 있어요. 오늘 이미자 의원이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가지고는 너무 야박하다. 그러니까 이혁재 지금 씨에 대한 비판이 야박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는 거예요? 윤호개인 동의하고 부정선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미자 의원은? 그런 사람이 그런 의원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심사 대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심사 대상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사위원이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주홍 글씨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다른 정치권에도 나중에 사면 받고 다 정치한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 저런 주장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본인 유튜브 가서도 나 그냥 이름 많이 알려서 참 좋네. 한동훈 만세 부른 놈 내가 그냥 휴대폰을 확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윤호개인 부정선거 계속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일은 아니고 심판은요 선수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보여줘요. 심판 당신은 심판할 자격이 없는데 경찰이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 경찰이 도둑놈 잡으러 다닐 수가 있어요? 네가 도둑놈인데 누굴 잡어?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면은 이건 경찰관으로서 일을 역할을 못 해요. 이미자 의원은 지역이 이제 그래서 상주, 문경 그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법원에서 김영한 충북지사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위기를 맞았다고 보면 될 텐데 김영한 충북도 효력이 정지. 심지어는 여기는 지금 범죄 혐의 때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김영한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볼 만한 속보가 나왔다라는 말씀. 그럼 이렇게 되면은 대구는 인용되겠네요. 주호영 의장 것도 이거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지러지해갖고 이제 못하겠다. 근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 못 번쩍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특별한 코멘트 없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 지도부, 당 대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전혀 없어요.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한 거 있잖아요. 예. 저는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도망갔다. 어디로? 예, 예. 응? 그 자기 술 마시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광주 전남 통합시장으로 간다라는 건데 일단은 공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한 비판 듣기 싫으니까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도망간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무책임한 거죠. 지금 공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공천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나는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역할을 그만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러한 광주로 가서 희생하는 결단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어요. 저는 트럼프랑 똑같아.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 그만! 우리가 이겼다 만세! 네. 저는 처음부터 공관위원장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비슷했어요. 저한테 정권을 준 장동익 대표가 그런 말 하면 상당히 비겁한 사람이다. 저는 정권을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을 잠깐만 뭐야 정권 줬잖아. 오늘 어저께 아무 일정도 없었지만 점심 약속만 있었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와 만났던데 네. 그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점심 약속이 있었으면 점심 약속이 있다고 밥 먹을 사람이 없어. 네. 그 중국 집에 가서 밥 먹은 거예요? 밥 먹을 사람이 없어 그냥 들고. 이준석 대표도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자꾸 장동익 대표가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그냥 만나준 거죠. 선거였는데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얘기나 들어보자. 뭐 그 얘기했죠.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정치인들의 모든 만남은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근데 없고. 장동익 대표의 만남은 의미가 없어요. 아, 둘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해요. 어떤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게 SNS 대여 공세래요. 아, 네, 그걸 하고 있고 예. 이준석 대표도 SNS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 이제 하버드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둘이서 이제 여의도에서 SNS 하다가 만난 게 아닌가. 네, 네. 뭐하러 장동혁하고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준석 대표 고민이 깊은가 보죠. 제3당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아니 언론 이준석 전화가 덜 대표가 받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뭐 부탁을 하면 제대로 거절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 거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인터뷰도 중앙일보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반성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옳은 말 하셨죠. 예. 그 두 가지잖아요. 국민의힘과 보수파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개 다 정확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중도 실형 노선 잘 걷고 계시다. 상당히 노력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좋게 해줬고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너희들은 그냥 완전히 침몰이라는 단어를 썼던가? 예, 참패했다. 그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배출한 당에 대해서 그냥 원로로서 쓴소리 했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또 박민영, 장해찬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서 메타인지 얘기하고 또 신내 난다 그러고 또 막 여러 가지 이 늙은 나이 공격. 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장해찬, 박민영 이분들은 저를 공격하십시오. 차라리. 우리 원로들 공격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욕을 얻어먹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저를 욕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아까 욕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막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아까 김부겸 전 총리 욕하면 안 된다고. 이건 아직 욕 안 했잖아. 아니 그래도 욕하라는 말은 욕은 하지 말아야 돼. 고소하려고. 네. 고소하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외교를 높이 평가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잘 평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네. 요새 유행하는 유이재명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박제를 해버렸잖아요. 김은지 기자님이. 뭘 그래놓고 본인이 인정하셨잖아요. 저는 유이재명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민주당을 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고 국정운영, 진영, 이념 이런 논리에 얽매이지 않은 모습 지지합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이 투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어떻게든 투표해야 된다고 그때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선이 있지. 어떻게 민주당을 찍어요. 지금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유이재명이에요. 뭐냐면은 당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그럼 유이재명이지. 근데 마음속에 그래. 내가 무슨 민주당 쪽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 된 거 국정 운영 내가 왜 좋게 평가해줘. 그런 사람은 유이재명이 아니고.
네. 근데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게 옳지 않다.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식의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정말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메시지죠. 진짜 진영과 이념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메시지, 상황 인식을 하신 것이 아니냐. 네네. 그 비판해봐 그럼. 비판해봐. 뉴스 비판해봐. 어? 비판해보라고 그거를. 저는 뉴이재명이 아니다. 뉴이재명 원래 이재명이야? 올든가 봐요. 네. 올드구나. 네. 그러니까 비판할 수 없는 걸 네, 억지로 그럼요. 비판할 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중도 실현을 해? 왜? 아니요. 제 말은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여권 내 논쟁이 ABC? 됐던 거 가지고 또 해석을 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거 염두에 두고 얘기하셨을 텐데. 막스베버 이야기도 했었고. 네. 실용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유시민, ABC 이런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국민들 앞에 아주 정제된 말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잘하신 거지. 메시지 훌륭하지. 이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뉴스 명당에 아침 인터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래된 발신 뉴 이재명. 자, 뭐 섭외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니 공장보다는 확실히 가까워진 거. 연락처 아는데. 네.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 라디오 인터뷰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락처 아는데. 그만 해볼까?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은 좀 우리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뭐 여러 번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근본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그를 근본주의자라고 오해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가 그동안 방어하고 굉장히 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는 어떤 본인에 대한 부당한 거에 대한 어떤 항변이었고 그 외의 문제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심지어 지금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처음에 한 검찰개혁이라든지 뭐 지지 역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 약간 근본주의자는 아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워낙 약세 후보였기 때문에 네네. 그때 어떤 강렬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뭐 한쪽에서는 이재명 악마화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뭐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이제 말하자면 대중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이재명을 기억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빈점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요새 이제 그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발언들 보면 좀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의 이재명 그리고 당 대표 때의 이재명과 지금 대통령 이재명은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는 어쨌든 살아남고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진영 논리 그리고 자기 편을 챙기고 좀 무리한 주장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진짜 정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진정성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방금 핸드폰으로 이미 섭외 메시지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섭외하시는 이렇게 뉴스 명당을 사랑하시는 진짜 대단한 진행자이십니다. 키워주십시오. 영세상입니다. 우리 김은지의 뉴스쇼인가? 뉴스쇼는 박성태잖아요. 김은지의 뉴스인 이 대기업에서 저희 장성철의 뉴스 명당 YTN 대기업이지. 저희 코너는 저희 프로그램은 아직 영세상인입니다. 요새 가장 폼이 좋은 프로그램인 아닙니다. 것 같아요. 많이 좀 응원해 주시죠. 저희 제작진끼리 항상 칭찬하고 있습니다. 진행도 너무 잘하신다고. 솔직히 김은지 기자님이 첫 주에 나와주셔가지고 분위기를 잘 잡아주셨고 김한 기자님도 지금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든든해요. 진짜. 네, 재밌습니다. 항상 이 패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스튜디오 가면 진짜 좀 약간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좀 그러시긴 해요. 아우라. 네.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우리 김한 기자의 사회생활도 잘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얼마 없지만 박상용 검사 녹취 관련해가지고는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잠깐 뉴스 인트로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인터뷰를 했는데요. 본인이 녹취 전체를 다 들었고 이제 나온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 큰 게 나올 것이고 하나 예고하고 간 것은 지금 박상현 검사가 자기가 윗선에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의 발언도 있어서 이게 절대 박상현 검사의 말처럼 전체를 다 공개할 경우에 뭔가 매조지어지는 게 아니라 더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띄엄띄엄 공개하는 것을 갖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박상현 검사가 지금 일방적으로 전 두드려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한 말이니까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일단 우리나라 말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쭉 한 세트를 놓고 쭉 살펴봐야지 요 때는 요 얘기했어 이런 거를 갖고 박상현 나쁜 인간 형량 거래를 했구만
이거 이재명 대통령 공동정범으로 집어넣으려고 완전 작정했구만. 이런 식으로 끼워 맞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박상현 검사가 거짓말했고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받고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띄엄띄엄 하는 것도 민주당이 그렇게 썩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네.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최강두사님이 김한 기자님 끝나기 전에 완석을 한번 보여달라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시동 한번 걸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뭐 수사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예. 특수부 수사라는 게 하다 보면은 예. 거래를 할 때도 있는 거고, 예. 잡아다가 족칠 때도 있는 거고, 예. 영장 없이 가기도 하고, 예. 그 영장을 잘 안 내줍니다 판사들이 어지간해 갖고는.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네, 박상현 검사가 특수부 검사예요. 특수부 검사고 수원지검에 그 사건 하러 내려간 사람이에요. 예. 말하자면. 그래서 서울중앙지검과 그 수원지검이 막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경쟁을 하는 역사가 대장동에서 시작해서 백현동 갔다가 성남의료원 갔다가 성남FC 갔다가 그 부지 갔다가 근데 이 많은 변호사 비용은 누가 냈을까로 갔다가 그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이 냈네. 근데 쌍방울을 왜 돈을 보냈지? 이거 방북을 위한 뇌물이었네로 간 거예요. 한 9단계 정도가 걸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엮기 위해서 네, 가고 갔다. 예. 그 사건 취재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알죠. 예, 예. 그런데 특수부수사가 말입니다. 꼬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꼬린을 시키면 우리가 기소를 하면 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뭐 이거가 검사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는 다 그거는 사후적인 얘기다. 자, 이 사건은 이 9단계에 걸쳐서 꼬린을 시키기 위해서 드리블을 해갑니다. 아하. 그리고 이 예. 전화 통화, 뭐 전 모르겠어요. 네. 저도 박상현 검사에 말해서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이 하나의 통화를 갖고 전체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부분에 아하.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는데 이런 겁니다. 5월 19일 날 네. 이화영 지사한테 100여 차례에 가까운 만남을 갖고 5월 19일 날 이화영 지사가 진술 번복을 시사했다고 해요. 그랬죠. 예, 그거 이제 문건으로 확인된 내용을 보면 그럼 5월 24일 날 진술을 받기로 합니다. 근데 5월 24일 날 이화영 지사가 시간을 달라고 해요. 이틀 정도 시간을 달라. 그리고 이 통화는 5월 25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19일 날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증언을 해주기로 했어. 그래서 이게 보고 지시 승인 이 인식의 틀을 만들어서 예. 그 방향에서 진술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정제되게 100여 차례 이상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눠왔는데 정제되게 24일 날 진술을 해주기로 했어. 근데 24일 날 갑자기 미뤄요. 예. 그러니까 25일 날 전화를 해서 좀 와서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달라고 얘기하면서 10년 얘기도 하고 2년 6개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주면 우리가 그거 땡땡땡은 묻어주기도 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죠. 서민석 변호사가 태도를 들어보면 오늘 국회에서 공개된 녹음을 보면 서민석 변호사가 굉장히 뻣뻣하고 박상현 검사가 굉장히 굽신굽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일 좀 하루만 와서 좀 그 얘기를 해주면 안 되냐 들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나 오늘도 만났는데 그럼 나랑 만나고 나서 상황이 또 달라진 거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내가 해도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과정이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박상현 검사가 물론 부분적인 진실에서 본인이 다투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그게 그리고 어떤 지금 보수 언론들은 선후 제한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변호인은 어떤 경우에는 10년형에 맞춰서 의뢰인의 이익에 따라서 변호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걸 2년 6개월짜리를 바꿔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목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변호인이 10년이냐 2년 6개월이냐를 갖고 거래를 했다라고 변호인은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근데 검사는 달라요. 검사는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위법해요. 그렇죠. 예, 위법해요. 만약에 말이 안 되는 거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박상현 검사 오늘 본인은 나온 그렇게 내용. 주장했었는데 예, 예. 오늘 나온 녹음을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서민석 변호사가 그러니까 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공작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는 특수부 검사로서의 최선의 자존심도 내팽개친 말이다. 왜냐? 예. 3년 전에 예. 어떤 변호사가 내가 3년 후에 정권 바뀌고 딱 되면 내가 지방자치단체장 나가야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역공작용으로 갖고 있어야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역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라 근데 시점은 참 미묘하잖아요. 그 시점상의 미묘한 거를 국민의힘이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박상현 검사가 본인이 통화 당사자인데 이게 공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신이 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 좀 유리하게 민주당 강성당원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선택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정책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의심은 당연히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박상현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제안을 했고 자신은 거절했다.
변호인 변론 방향에 대해 검사가 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걸 설명 안 하면은 막 강압 수사했다고 막 손가락질할 거 아니냐. 그리고 이화영 진술은 이화영 확정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 기소에 쓰이지 않았다. 진술 없이 다른 증거로 기소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형량 거래 의혹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7년 8개월 형량을 다 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까지 받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것이 조금 이게 맞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다 봐요. 다. 네. 그러니까 지금 통화 내역 파일이 한 4개 정도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4개에서 박상현 검사한테 불리한 거 요거 빼고 또 요것도 빼고 요거 빼고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공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해야 돼. 다. 네. 그걸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 다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와요. 살라미로 나와야죠. 네. 일부러 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쁘죠, 지금. 박상현 검사는 그리고 전체 이제 녹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걸 녹음에 남길 수 없겠죠. 그리고 뭐 많이 했던 얘기일 텐데 보통 변호사가 그런 종류의 제안을 하면 수사 기록을 남깁니다. 수사 보고서를 써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박상현 검사 이제 그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 타이밍과 관련해서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천 직전에 제기한 이 정책 타이밍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이 이제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거에 대한 관심도나 주목도가 제일 높을 때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어저께까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야 이게 다 까면 서민석에게 유리하지 않을걸? 변호사한테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서민석이 결국 들어주려고 했던 건 이재명을 두 번 만드는 걸 들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분 입장에선 좋을 건 없다. 그 변호사 개인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말하자면 유불리를 따지자면 정치적으로 뭐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7년 8개월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면 제안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박상용 검사 그러니까 검찰이 했던 제안이 통하지 않아서 이재명이 주범이고 이화영이 종범이었으면 2년 6개월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다르게 이 해석할 수 뇌물을 있다. 당신이 받은 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10년이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의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건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변호인의 윤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은 특수부 수사의 관행과 검사가 그 제안을 하는 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제안이 아니라 설명했다라고 박상현 검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MC1이 아니 MC1이라는 댓글이 달려가지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까지 하시면 너무 길어질까봐 그래도 간단하게 아니 그 얘기했어요. 어쨌든 본인은 설명한 거라고 하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전체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몰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점점 더 나오고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으니까요. 이야기는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3월 3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이승원 그리고 김병두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